네, 동구멍 재무상담소,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은 가칭 동구멍 재무상담소의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내주신 다른 분들도 저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아무개님, 우리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93년생 남자 회사원입니다. 20대 초반에 친한 친구가 삼성생명 설계사 일을 하는데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추천해서 어린 마음에 100만원씩 저축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길래 어차피 저축할 생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유튜브에서도 금융 관련 내용을 많이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아서 잘하고 있는지, 이게 일단 1번 고민이고요. 이 돈을 주식이나 다른 방향으로 굴렸으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10회 정도 남은 상태이고 월 100만원씩 납입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축을 잘 하시네요. 연금저축펀드는 재무상담팀 영상 보고, 저희 영상 보고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대 후 TDF 펀드 가입했고 주식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피드백 부탁드리고 영상으로 시작해서 저와 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상 너무 유익하고 옆집 형 같은 편안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건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힘이 되어주시는 말까지 해주셨는데, 이래 제가 이 메일을 읽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운 빠지시거나 너무 막 속상해 하시거나 하지는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 커서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저는 이분 사연을 들으니까 또 제가 생각나서 그죠? 네, 제가 소장님한테 처음 상담받았던 게 이게 유니버셜 보험 들고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던 게 계기가 맞아요. 됐죠. 그게 그런데 공통점이 또 있어요. 비슷한 상품입니다. 종신보험 이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절대로 저축이 아닙니다. 이거 일부 보험사, 보험 설계사분들 반성하세요 좀. 물론 이분의 친구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조직 자체가 나쁜 거죠. 이렇게 판매를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오면 실적이 높아지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아닌 걸 기다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저축 상품이 아니다라는 건 금융감독원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보험 상품의 상품 설계에서 가장 첫면에 이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험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93년생 남자 회사원 이분이 당시에 20대 초반에 뭘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추천한 이 친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년생이기 때문에 몰라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좋은 상품이야,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진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장 좋은 상품 먼저 권해줬겠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피해자인데, 이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절대 저축이 아니다. 이게 이제 5년 납 상품인 것 같아요. 5년 납이면 60회 납입인데 50회를 내신 거죠. 5천만 원을 내신 거예요. 지금 깨면 얼마를 받냐? 제가 보기엔 한 1,200 정도 손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냈는데 한 4천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까놓고 얘기 드려서 친구분이 가져간 수당이 아마 못해도 한 600-700 정도는 됐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또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보험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될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된 보장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죽으면 나올 돈, 그 재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100만 원을 한 달이라도 냈더라도 거의 이 정도면 한 1억 넘게 사망보험금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꽁으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100만 원 중에 그런 비용들 빼고 나면 지금 깨시들도 받아갈 돈이 한 4천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10회를 다 내야 되냐? 내고 깨더라도 그 손해는 꼭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은 아마 한 20년? 지금부터 20년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회초년생 20대 후반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6천만 원으로 하다못해 구글, 알파벳 같은 거, 아마존, 알리바바, 삼성전자 그런 거 사놓고 20년을 기다린다? 그 중에 한 개는 두 개는 평타 치고, 두 개 여기서 손해보는 거 다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원금 아까워가지고 기다리기는, 그럼 40살이 넘어가요. 쉰 돼가지고 6천만 원 본전 찾았어요. 자, 20년 후에 원금의 가치, 너무 큰 기회를 잇는 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냐, 눈물을 머금고 얘는 조정을 할 거예요. 왜? 첫 번째, 저축이라고 잘못 알고 가입했어요. 그러면 저축으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잘못 알고 가입을 했는데 잃어버린 돈,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미 나가서 없어진 돈, 이건 다시 찾을 수 없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얘를 유지해서 20년을 버틴 다음에 40대 후반이 됐을 때 원금 6천만 원을 찾는다?
전 별 의미 없다고 봐요. 물론 그때 6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차를 사는데 보태거나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그 돈의 가능성에 비해서 지금 나이에 조 아무개님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긍정적으로 보실 때 이게 100만 원인 게 다행이지 30대 40대가 됐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납입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억 손해보는 것보단 차라리 인생 길게 봤을 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 라는 비용으로, 여기 앉아있는 회사원 김씨도 아니 저는 유니버셜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 저축성 보험이고 이거 네. 시드머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기로 보고 얘는 10년 이상 놔두면 이자 소득이 없다. 넌 이거 10년만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그래서 10년을 정말 버텼어요. 버텼죠. 버티면서 그랬는데 저를 만났죠. 10년을 버텼는데도 원금 그게 안 회복이 안 돼서. 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고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거 20년 버텼는데 원금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깨는데 원금 손해 보겠죠. 1000만 원 손해 봤어. 그런데 어차피 이걸 몰랐으면 쭉 갔을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냈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을 제대로 굴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구글, 아마존 얘기를 했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굴릴지는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단순하게 무슨 단타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넣은 것보다 공부해서 좋은 주식시장,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집어넣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100만 원씩 몇 년만 좀 더 모으더라도 거의 1억 가까운 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것도 사가지고 월세 주면 여기서 또 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단순히 뭐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너무 큰 돈이라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굴렸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와서 우리가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미래를 제대로 설계를 하자고요. 미래를.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20살 때 가입한 종신보험,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했죠. 20살 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들이고 군대 갈 때 됐으니까 뭐 보험 가입하라고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가입해 주시고 나중에 물려받은 건데, 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절반 이상 손해보고 깼거든요. 언젠간 깨게 돼요. 그리고 일단 안 깨면 이게 볼 때마다 짜증나요. 물론 이게 상품 자체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 사망보험금을 낮추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결혼도 안 하셨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결혼을 하셨으면 그때 가서 사망보험금 가입하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거 혹시나 보험 설계사분들 보시면 하지 좀 마요. 이렇게 막 20대 초반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진짜 좋은 걸까는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이런 실수들 다른 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미래를 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기운 축 처지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을 깨서 목돈 4천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예. 이게 사실 20대 사회 초년생이 가지고 있기엔 좀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굴리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네. 예적금은 좀 이율이 낮고, 구독자님께서도 주식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데 아하. 주식 초보한테 추천할 수 있는 팁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의 핵심은 자꾸 넘어갈 때,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TV 틀어보면 막 이제 막 주식하는 예능도 나오고, 그리고 문자들 많이 날아올 거예요. 무슨 맞아요. 종목 추천해준다, 수익 어제 30% 상한가 갔다, 왜 안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와요. 캡처하고 인증. 맞아요. 야, 개 풀뜯어먹은 소리 좀 하지 마, 이 나쁜 놈들아.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벌써 부자 니들이었지. 돼가지고. 맞아.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는 투기입니다. 남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종목 투자할까? 심지어 이런 것도 깜깜이 투자인데, 누가 와가지고 종목 이름 띡 대면서 이거 내일 급등주 갑니다, 가즈아, 투기입니다. 복권이나 노름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공부하셔야 된다. 절대로 재테크는 불로소득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좋은 것들 많잖아요. 동구멍TV 비롯해가지고 진짜로 저희는 뭐 주식 차트를 보는 방법, 뭘 보는 방법 이런 거 설명 안 하잖아요. 주식을 거래를 할 때도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차트 보고 무슨 음봉 양봉 따져가면서 막 빨간 선 파란 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 보면서 뭐 선 그어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재무제표를 뜯어봐서 매출액은 얼마고 뭐 단기 순이익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 사업성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떻고,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과 접목시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무턱대고 야 요즘에 뭐 샀는데 누구 상한가 치고 대박 났더라, 이건 투기예요, 투기. 그런 거 할 거면 보지 마요. 유튜브 뭐하러 봐. 그냥 감으로 찍어요. 운인데 어차피 뭐하러 봐요.
그래서 주식 초보이신 분들 공부하실 때 최소한 저 예스24나 교보문고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관련된 진짜 주식 뭐 직장인 주식 투자 초보 완전 초보 생 초보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보세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게 뭐 전유성만큼만 하면 뭐 이렇게 따라한다 뭐 그런 시리즈 있었어요. 그거 한 20대 때 사온 것 같은데 그거랑 그다음에 시골의사 박경철 그런 되게 두꺼운 책들 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보세요. 재미없어도 사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주식 종목 하나하나를 사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전체 시장에 대한 지수에 투자하는 뭐 ETF 이런 거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ETF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도 있는데 사실은 코스피 그래 언젠가 보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정말 큰 것 중에 일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우리가 박스피라고도 불러왔었죠.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 수준에서 좀 머물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요걸 살짝 벗어났다가 코로나 또 두드려 맞고 떨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는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밝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여기만 묻어놓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지만 뉴딜 지수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거 4개를 지수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뉴딜 지수가 새로 생겼어요. 요 뉴딜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도 10월 7일에 상장이 아마 됐을 거예요. 10월 7일날 5개 종목이가 상장됐고 앞으로 이제 뉴딜 중에 한국판 뉴딜 중에는 이제 그린 뉴딜 쪽도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지수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뭔지 그럼 이게 뭐야 무슨 어려운 소리에 궁금하잖아요. 인터넷 기사 찾아보면 자세히 설명 나온 것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입니다. 알아보고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뭐 뉴딜 지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를 코스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 이 시장 이걸 따라가는 ETF도 있고 그 중에 4가지 산업 분야를 따라가는 뉴딜 지수도 있고 그 4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인터넷 쪽이 더 유망할 것 같아. 아니면 게임 쪽이 더 유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지수만을 따라가는 ETF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 혹은 국내 시장보다는 그래도 큰 시장 뭐 미국 시장을 거기에 가보면 ETF도 엄청 많죠. 저희가 말씀드린 뭐 키움 이벤트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추천하는 ETF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가져가지고 그렇게 분산해서 넣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지금 나온 해약한 금을 바로 넣으셔라 공부하시고 제 돈이라면 바로 넣겠어요. 그래서 왜? 남의 돈 아니니까. 뭐 망해도 제가 망하는 거니까. 근데 남의 돈이니까 더 맞아, 조심해야지. 그치, 말씀드리는 거고 꼭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안 꺼내는 이만 못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20년 되면 원금이라도 되는데 지금 뭔가 잘못 혹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다가 맞아. 반토막 나가지고 꺼내면 그거 더 손해 아니에요. 그게 우려돼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양하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도 언젠간 들어오고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ETF들이 어떻게 있고 ETF란 또 뭐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은 또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TF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주식 종목입니다. 변동성 있고 하지만 종목 하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탄탄하고 큰 회사인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없지는 않아요. 3000년 후에 생존해 있을까?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를 쭉 묶어놓은 그런 ETF가 있다면 삼성전자만큼은 못하지만 이 평균은 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뭐 ETF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는 따로따로 하시는데 저도 이제 개별 종목 투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성과가 좋은데 참 재미난 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좋아 보였던 종목이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마 주식 투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는 좀 시덥지 않은 주식이 아니 나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면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주식 계좌가 있어요. 망한 종목들 모아놓은 거 거기 딱 들어가면 그냥 퍼런 불만 막 떠있는 거 그렇게 이제 분리해놓은 계좌가 있는데 아니 두 개가 상한가를 맞아 있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100만원 요 언저리로 해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상한가를 맞고 좀 며칠 됐나봐.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와 있더라고. 지금 연휴 요거 촬영하는 날짜가 우리 한글날 낀 연휴입니다. 연휴 끝나면 이거 한번 다시 좀 잘 들여다보고 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저도 나름 그냥 푹 찍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공부도 해보고 해서 넣은 것도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기대만 가지고 부푼 마음에 덥석 무는 투자는 투기에 가깝다. 그래서 꼭 이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부 꼭 하시고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더 재밌어지고 이 가능성도 열리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목돈이면 할 수 있는 투자들도 많아요. 맞아.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자해주겠다.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대신 뭘 해주겠다.
좋겠다. 그 뭐 요즘에 리딩방 이런 거 보면 그렇게 개설돼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꼭 안전한 곳을 통해서 적법한 투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미디어를 접하는 건 좋은데 방송은 100% 맞겠지. 종구멍 TV에서 김소정이 하는 말은 100% 맞겠지.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떠드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뭐 이분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간혹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이제 주식 투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돼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너무 방대한 양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재무제표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차트 보고 뭐 하는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은 뭔지 그런 거 A부터 Z까지 다루려면 정말 시리즈물로 쭉 길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덧붙여서 어떤 책으로 그럼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당장에 제가 책 제목이라든지 책 내용들은 모르니까 그것들도 이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광고 아니고요 진짜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책들 뭐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천천히 오늘 당장 투자해야 대박 나는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구멍 재무상담소의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연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